예, 제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학을 공부한답시고 논어나 중용대학 이런 거를 사실은 보고 공부를 하고 성현들의 말씀을 익히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내가 글로서 어떻게 딱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니 좀 안타깝지요. 서예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명하신 선생님이 지은 명시를 붓으로 써서 이렇게 작품을 걸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이 걸어 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작품을 써놓고 이제 옆에 자기가 썼다고 이렇게 낙관을 해 놓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검게 칠해진 글씨는 내가 서예하시는 분의 작품이지만 그 글의 내용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서예인이라면 시를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그 시를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그게 진정한 내 작품이 아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문을 공부를 하시면서 꼭 시를 안 짓더라도 문장을 짓는 그런 공부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신년이 되면 사자성어나 이런 거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오나 이런 걸 전부 한문으로 두자 내지 석자로 이렇게 예술인들은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글로 두자나 석자 또는 사자성어 이런 넉자로 해가지고 정말 함축성 있는 그런 표현을 두자나 넉자 이내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는. 그래서 표의 문자가 가지는 아주 특별한 어떤 의미,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성어도 쓰고 또 호도 그렇게 아호를 그렇게 지가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시를 짓고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시를 짓주한다, 유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당연히 시를 짓고 또 시 아니더라도 서간문이든지 장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한학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필수적인 장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한시는 맛과 멋 그리고 흥을 함께 배우고, 또 글자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가지고 함축성 있는 표현의 맛과 또 대를 맞추고, 또 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해석, 그런데 멋있고 맛있으며 또 온유를 맞추고 창으로서 소리를 읊음을 해서 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전통과 전통을 또 이어가면 물론 맛, 멋, 흥, 창 등이
함께 이루어진 그 예술적인 어떤 분야를 또 꼭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를 지어 가지고 남겨놓으면 명시나 이런 경우는 후손에게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손에게도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문은 사실은 수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글자로 단어의 뜻과 달리 쓰이는 수고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경서에 있는 그 구절이나 또 현인들의 어록 등을 같이 배워서 자연스럽게 학문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학문이 깊다, 학문이 넓다 이런 뜻은 한자를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읽고 또 다 많이 외운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한학을 통하여 철학과 사상이 정립되고 우리가 유학에서 말하는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는 운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평척법이라고 합니다. 평척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한시는 가장 오래된 그 시경이 공자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민요나 그 다음에 궁중에서 사용되는 음악 이런 것들을 모아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된 그런 시경입니다. 311수 중에 305순강 이렇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다 그 사은시로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시는 한나라 때 와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결정이 돼서 우리가 한시라고 합니다. 한자로 쓴다고 한시가 아니고, 그럼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당시, 전송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시라는 의미의 원뜻은 한나라 때 그 시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고 한다. 아마 한자로 쓰니까 한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정확하게 의미를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말과 소리와 우리 한문을 또 소리내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세종대왕 때 신숙주, 성사문, 김정 등을 시켜가지고 홍무 정운역 역훈이라 해가지고 우리 말의 소리에 맞도록 그렇게 글자를 평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하고 그렇게 했던 게 있는데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그 후에 동국 정운이라든지 또 숙종 때 최세진 선생이 사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 소리에 맞는 어떤 그런 평척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평성은 30운통에 1116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척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시는 운율에 맞춰야 되는데, 그또 보면 운율에 잘 맞지 않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명시라고 내려오는데, 근데 그 운율에 맞지 않는 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길 요자를 써가지고 요체시라고 합니다. 요체시.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시성이라는 두부도 요체시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우리 최근 조선 후기에 김삿갓이나 이런 사람 보면은 적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이런 시를 물론 그것도 한시고 좋은 명시겠지만은 그런 운율에 맞지 않는 시를 요체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를 하면서 개념을 조금 처음에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면서 한자는 사실은 특히 이제 서술이나 이렇게 문장이나 이런 데는 앞뒤 글을 이렇게 보고 유추해가지고 이제 뜻을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특히 한시에서는 참 너무 이렇게 글자를 줄여서 7자나 5자로 이렇게 함축해 쓰다 보니까 원래 중국어는 존칭어, 경어가 없습니다. 원래는 중국에 영어나 이런 것처럼 그냥 I, you 이런 것처럼 존칭어가 없고, 또 능동, 피동도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다 하는 거를 여기에서는 보면 가는 거지만 저쪽에서 보면 오는 거잖아요. 간다 하는 거를 온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아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갔다 하는 것이나 가고 있다 하는 것이나 갈 것이다 하는 표현이 이 문장으로 다른 글을 쭉 서술에 쓰면은 그 표현이 나타나지만은 한시에서는 함축해 쓰다 보니까 그런 시제의 표현도 명확하지 않다. 그런 거를 조금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아올 귀자가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렇게 해도 돌아오는 거하고 돌아가는 거하고는 방면이 다른데도, 그러니까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쫓을 견자도 쫓겨나다, 쫓겨나는 거는 내가 가기 싫은데 쫓겨나는 게고, 쫓아내는 거는 또 내가 저 사람 상대를 쫓아내는 완전히,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갈 것자도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는 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쫓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갔다, 가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한문은 품사가 없죠. 품사가 있기는 있는데 문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품사를 다 구분이 되고 문장이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면은 품사 구분이 명확하지가 물론 시에서도 됩니다만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학교를 수도 있고, 학자를 예를 들어가 공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품사가 바뀌는, 똑같은 글자를 놓고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강할 강자를 가지고 강도 하면은 강한 정도를 나타낼 때는 강도가 되지만은, 강도 하면은 똑같이 강할 강자인데 도둑질 하는 사람 강도는 강도가 되잖아요. 근데 글자는 똑같은 강할 강자를 씁니다. 근데 쓰이는 뜻이 강하다고 쓰여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에서 말하는 평성, 짧게 읽어야 되는 소리가 되고, 무엇에 힘쓰다, 도둑질 하는데 힘쓰는 놈이 강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쓰다 이렇게 쓰여지면 척성이 돼서 길게 강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긴 장자를 우리가 길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전부